예, 안녕하세요. 포커스엠이라는 앱 마케팅 전문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페이스의 장기태입니다. 모바일 앱 마케팅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발표를 드릴 거고요. 아까 이정호 본부장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게임 쪽에 앱을 많이 개발하신다라고 들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간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모바일 하는데, 솔직히 앱을 개발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게, 앱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거냐. 일단 알려지고 설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꿈꾼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 오늘 앱 마케팅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좀 기초적인 정보부터 좀 대기업들도 마케팅을 하면서 좀 놓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좀 앱 마케팅보다 약간 포괄적인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앱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앱 마케팅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좀 오류를 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01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한 81%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경제적인 인구를 제외하면 거의 뭐 대부분 모바일 쪽에 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모바일의 좀 특징적인 장소의 제약이 없고, 자기가 희망하는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런 주요한 특징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그냥 전반적으로 모바일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급성장을 할 거다라는 장표이고요. 모바일 마케팅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아시는 띠배너, 모바일 배너 광고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는 검색 광고, LMS, MMS를 포함한 메시징 광고, QR 광고, 이런 다양한 마케팅 툴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보면, 결국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더 나아가서는 판매, 브랜딩,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어떤 병원 같은 데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타겟 유저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앱 마케팅은 자기가 앱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의 타겟 고객한테 데리고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앱 마케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드시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신의 진성 유저를 확보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즐기면서 내 앱을 써주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앱을 잘 쓰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는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앱 마케팅의 핵심은 앱을 활용하는 거 이전에 앱을 어떻게 설치시킬 거냐, 여기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 설치를 위해서 어떤 노출이든 보상을 주던 이벤트를 주던 이런 것들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그 영역까지를 앱 마케팅의 기본적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서두에 좀 여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좀 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일 위에 CPI라고 나와 있습니다. Cost per Install. 그래서 이거는 과금의 기준인데, 앱 하나를 설치시켰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를 가지고 CP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보상형, 무보상형의 CPI는 또 서로 금액적인 많은 차이가 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2번, 3번 보상형은
앱을 설치시키는데 사용자한테 어떠한 현금이나 리워드나 포인트 같은 거를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상형, 무보상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존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앱을 설치한 이후에 특정 기간이 지났는데 앱을 지우지 않고 쓰고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00명이 마케팅을 통해서 앱을 설치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50명은 앱을 삭제했다라고 하면 7일간의 잔존율이 50%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잔존율은 어떤 마케팅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 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드는 앱을 저런 잔존율과 뭐 나머지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어떤 마케팅이 좀 적합할 건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유저는 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성 고객이죠. 자기 앱을 잘 써주는 사람들. 그리고 오가닉 유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마케팅하고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을 오가닉 유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던,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았던, 랭킹 순위를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다운을 받았던 간에 그런 류를 이제 저희는 오가닉 유저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체리피커는 뭐 그 보상형에서 쓰이는 말인데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설치 후에 바로 앱을 삭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마케팅에서 보면 굉장히 그 앱의 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구글 플레이 같은 데 들어와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필요로 한 게 뭘까를 보는 경향이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또 앱 가이드라는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고 거의 뭐 구글 플레이 안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앱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순위가 높으면 금방 설명드린 오가닉 유저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진성 유저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또 액티브하게 그 앱을 써주고 그러면 순위가 다시 높아지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앱 마케팅에 있어서 앱 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국내에는 솔직히 안드로이드가 거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나오는 장표들도 특별한 그 언급이 없으면 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iOS나 안드로이드나 순위가 매겨지는 방식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을 타겟으로 할 때는 그 어떤 집중적인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통상 뭐 3일, 7일 이후에 순위가 나오고 대신 마케팅이 끝나더라도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iOS는 그게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하루 만에도 순위가 급등을 하고 추가적인 오가닉 유저가 굉장히 많이 다운을 받아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한번 본 건데요. 앱 순위가 몇 등일 때 좀 어느 정도나 다운로드가 발생하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앱 순위라는 거는 너무 상대적인 거라 뭐 자기 거 아무리 다운받아도 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다운받으면 순위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개괄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보면 한 15등에서 20등, 이건 전체 인기, 전체 무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등에서 20등 하면 하루에 매일 한 4만 건 정도가 다운이 되는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50이 되면 한 15,000건. 그래서 하루 10,000명 정도가 안드로이드에서 꾸준히 다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전체 순위에서는 약 80에서 90등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앱 마케팅의 또 가장
뭐 중요한 요소인데 방식이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상형 마케팅과 무보상형 마케팅. 지금부터는 보상형부터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형 마케팅은 그 유저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마케팅 설치를 유도하는 건데, 이게 뭐 왜 이렇게 크게 많이 사람들이 쓰느냐를 보면 그 처음에 용어 설명해 드렸던 CPI, 설치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긴 하겠지만 해외나 무보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있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앱을 단순히 리워드를 주면서 설치만 시킬 거냐, 혹은 설치 플러스 1에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느냐 따라서 설치형하고 실행형이 나누는데, 그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한 250원에서 400원 정도의 시장 가격을 뭐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상형의 국내에서 장점은 보상형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마케팅을 하고 싶을 때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상형 마케팅을 하고요. 실제 보상형 마케팅을 해서 들어오는 유저는 솔직히 체리피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순위가 올랐을 때 수많은 오가닉 유저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보고 이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형 마케팅도 좀 상세하게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그 보상형의 이유는 게임 회사, 게임 앱의 경우에 충전소 개념으로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싶은데 그거를 사는 사람 비중이 뭐 끼키야 3%, 5% 이 수준을 못 넘기니까 나머지 돈을 안 내면서 앱을 쓰는 95% 유저에게 우리가 시키는 어떤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 앱을 다운받으면 어떤 아이템을 주겠다, 혹은 코인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처음에 이제 세팅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점차 진화하면서 그냥 아예 저렇게 리워드를 하는 앱들만을 리스트로 깔아주자 한 것이 리스트형. 그 다음에 뭐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잔금 해제형 등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 뭐 푸시를 통해서, 이미지 푸시를 통해서 리워드를 주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바탕화면에 위젯을 통해서 리워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무보상형 마케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형에 비해서 보상하지 않는 마케팅은 그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적게는 뭐 3배, 4배에서 많게는 뭐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그 무보상 마케팅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자기의 마케팅 예산이나 행동 범위에 상관없이 능력되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장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잔존율,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았는데 순수하게 이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진성 유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잔존율이 보상형 마케팅에 비해서 한 10배 뭐 이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형 마케팅을 해서 좀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그 회사들은 최근에 무보상형 마케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상형 마케팅의 종류를 한번 쭉 보면 이건 굉장히 많고요. 만들기 따라서 다 틀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마케팅은 뭐 다 무보상 마케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모바일 배너 광고. 그냥 노출만 하고 이 안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앱을 다운받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배너 광고는 어떤 뭐 브랜딩이나 노출이나 이런 쪽에서는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저희가 앱 마케팅의 개념에서 노출을 하고 그걸 보고 앱을 까는 비율로 봤을 때는 CPI 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는 거의 배너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푸시 발송을 통해서 앱을 홍보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치를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푸시형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최근에는 솔직히 텍스트 외에도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내든가 혹은 이미지가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100만 명한테 발송했는데 실제 설치율이 뭐 3%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97명은 뭐 관심 없다라고 그냥 지우는 거고, 그 중에 3%는 관심이 있어서 실제 설치를 하는 사람이라 잔존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콘 쇼컷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앱에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고객한테 동의를 받은 후에 자기가 추천하는 앱을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바탕화면에 누르면 저 앱이 구동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앱을 깔 수 있는 화면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푸시하고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역시 뭐 100명한테 저 그 마케팅을 하면 통상 2%에서 3% 정도가 실제 설치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많은 곳은 뭐 10% 넘기도 하고 1%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팅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배너보다는 좀 더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을 처음 켰을 때 보이는 그런 홍보 화면들이 좀 집중도 있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플로팅 형태라고 하고요. 전면 노출형은 앱을 처음 켰을 때 그냥 전면에다가 다 그냥 추천 앱을 소개해주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틀린 개념인데 프리로드형이라고 해서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뭐 핸드폰을 좀 바꿀 때 그 담당 직원이 추천 앱을 깔아주겠다라고 해서 판매점에서 실제 고객 접점에다가 앱을 설치해주는 이런 형태도 무보상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앱 마케팅 쪽을 한 3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지금까지 보상형, 무보상형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마케팅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국내 이런 대표적인 한 20여 개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고요. 저희 쪽에 어떤 앱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어떤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좀 효과적인 앱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요번 달에 이제 저희가 오픈했던 내용인데, 실제 저희가 어떤 앱에 대한 마케팅을 해준 이후에 한 30일 정도 그 앱의 잔존율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실제 앱이 얼마나 실행되냐 이런 부분을 같이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스팽했던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저희가 이제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나 하면서 그 좀 범하지 말아야 되는 오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케이스 스터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구글 순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구글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순위 로직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같이 앱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팩터가 순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것들을 거꾸로 유추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규 설치 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뭐 실행을 자주 하냐, 앱을 설치하지 않고 유지하냐, 뭐 리뷰를 많이 달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 보상형 마케팅을 저희가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설치형과
설치 실행형이 있는데 실제 같은 금액으로 마케팅을 해보면 설치 실행형이 개수는 더 적지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개수는 적지만 순위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 신규 설치 플러스 한 번이라도 실행했을 때 훨씬 많은 가중치를 주고 있지 않겠냐라고 유추하고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업데이트는 그러면 순위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드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 한번 업데이트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3천만 명 정도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전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업데이트는 직접적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그 보상형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희망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형 마케팅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체리피커들은 금방 다 떠나고 그러면 뭐하러 그걸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프로모션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보상형 마케팅을 쭉 했을 때 후반부터 순위가 오르고 거기에 대한 오가닉 유저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케팅이 끝난 이후에는 순위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오가닉 유저가 달라붙어 줄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실제는 저 정도 되면 앱에 대한 특성, 앱의 우수성, 뭐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 나왔지만 앱의 퀄리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게임사들도 보면 1차적인 마케팅 후에 그 순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순위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접해보고 괜찮다 하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고 그렇지 않은 순위는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그 순에서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그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보상형 마케팅을 할 때 보상형 마케팅을 실행해주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프로모션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한 1년 정도 전에는 대부분 저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들 간에 이제 중복 제거라는 그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진 않지만 최근에도 보면 굉장히 큰 회사들도 좀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순서대로 A라는 매체하고 계약을 해서 1차 마케팅을 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B라는 회사하고 1차 했던 거를 꿈꾸면서 다시 집행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3차는 더 안 나오고. 그 이유는 그 1차, 2차, 3차 때 했던 그 매체를 쓰는 유저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 체리피커로서 보상을 받기 위해 앱을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에 받을 때는 구글 쪽에 순위 적용이 잘 되지만 2차에 또 받을 때는 이미 신규 유저가 아닌 기존 유저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런 그 마케팅은 저희가 피해야 되는 마케팅 사례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주요 매체들끼리 시스템적으로 중복 제거라는 거를 좀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떤 A라는 매체에 참여했던 사람이 B라는 매체에 또 참여할 때 이미 참여했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리젝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복 제거는 뭐 기본적으로 시장 단가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할 때는 그 하나의 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거고 그때그때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하면 초기부터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중복 제거를 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스파성의 게임이고 뭐 소량이고 한 번의 부스팅, 한 번의 그 임팩트 있는 어떤 마케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별 집행을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단가가 20-30%가 저렴하고 결국 그게 마케팅의 효율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유의 마케팅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실제 이제 마케팅을 뭐 이런 류의 마케팅을 하실 때 관련된 회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솔직히 보상형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은 저마다 잔존율이 다른 회사보다는 좋다라는 장점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뭐 보상형, 무보상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보면 솔직히 설치시킨 지 뭐 7일, 10일 되면 체리피커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사람들은 뭐 끼키야 3%, 4%, 5%, 많아야 5% 정도 수준이고요. 뭐 그네들끼리는 뭐 다른 업체보다 20, 30%더 효율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는 거의 그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상형 마케팅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활동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저희는 100%다 빠진다를 차라리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잔존율에서 무보상 쪽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7일차 잔존율을 그 뒷단에 트래킹을 담아서 테스트를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 무보상은 뭐 거의 35%에서 50% 정도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보상형은 뭐 역시나 굉장히 낮은 수준. 그래서 보면 많게는 10배 이상의 그 효율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역시 보상형은 순위를 올리고 그거에 따르는 오가닉 유저를 목적으로 해야지 그 어설픈 보상형 마케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붐업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보상형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2%, 3% 이런 사람의 유저를 보고 그 돈을 쓰는 거라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무보상 쪽도 그 CPI, 그러니까 설치당 단가를 보장받고 하는 마케팅이 아닌 이상은 사전에 필히 어떤 검증 절차를 밟고 마케팅을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쇼컷 마케팅인데 잔존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실제 동일한 매체의 2개 광고를 저희가 연달아서 집행을 해봤을 때 어떤 거는 그 배포된 쇼컷 대비 10%가 넘는 설치율이 나온 케이스도 있고요. 뭐 B 광고주도 국내에서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매체인데 실제 설치율이 0.6%, 1%도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했습니다. 한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히 좀 중소개발사, 개인개발사 없는 상황에서 앱을 홍보하려면 굉장히 좀 철저한 사전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그나마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예시인데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적을 때는 저희는 보상형 마케팅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다 그냥 뭐 날아가는 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앱을 만들어서 꿈꾸는 거는 뭐 이게 우연치 않게 한두 명이 다운받고 이게 좋아서 또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아까 이제 게임 얘기 나왔던 그런 패턴인데 그게 또 현실 세계에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최소한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좀 적합하게 무보상 쪽에 자기의 대상이 되는 유저한테 먼저 배포를 하고 그걸 봐서 추가적인 마케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오히려 뭐 좀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보상형 마케팅을 1차로 좀 부스팅 좀 임팩트 있게 순위를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무보상 마케팅이 좀 들어가면 순위가 올라간 이후에 추가 상승 혹은 그 상위 랭킹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앱 마케팅에서는 앱이 설치되어야 그 다음에 앱의 효과 따라서 더 많이 발전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앱의 우수성 문제이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뭐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저 안에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노출을 하고 뭐 이러는 단계가 있고, 그 노출을 보고 나한테 맞을 거다라고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저 안드로이드 마켓의 설치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이탈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뭐 90% 이상 이탈되는 마케팅들도 있고요. 뭐 40, 50% 통상 50% 이상 7, 80% 정도는 많이 이탈하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어떤 돈을 들이지 않는 자기만의 준비나 성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설치되는 비율을 2배만 높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마케팅의 금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저런 화면을 구성할 때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모두 다 뭐 앱을 다운받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좀 어차피 디자인되는 거 스크린샷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고 한 번에 봤을 때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맨 앞단에 보시는 대로 이제 동영상이 있는 경우는 나오는데 솔직히 동영상을 눌러서 내용을 보고 다운받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뭐 이 앱을 그 얼마나 애정을 갖고 서비스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동영상 편집기 뭐 다운받아서 한두 시간 준비하시면 스크린샷만으로도 저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픈되고 나면 뭐 이런저런 댓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에 게임사들을 보면 뭐 많이 보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응대해주는 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앱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즉각 응대를 해주면 그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신뢰를 가질 수 있고요. 뭐 큰 돈 들이지 않는 뭐 오픈 이벤트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서 준비하시는 게 저 허들을 넘기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지금 뭐 최신 인기 순위 쪽의 앱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 스크린샷이 굉장히 깔끔하고 오픈 이벤트나 어떤 프로모션들이 상단에 항상 차지하고 있고 뭐 댓글에 대한 굉장히 응대가 좋고 이런 것들이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큰 돈을 들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앱 마케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궁금한 거는 제가 받고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